중동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 악수를 나누면서 동시에 폭격 버튼을 눌렀어요. 미국 얘기입니다. 탄도미사일 186발, 드론 800대. 이게 전쟁입니까? 청구서예요. 2026년 2월 25일 이란 외무장관이 기자들 앞에 섰어요. 표정이 밝았거든요. 역사적인 합의가 손에 닿을 거리에 있습니다. 3차 핵협상까지 왔고 다음 주면 제네바에서 또 만날 참이었으니까요. 이틀 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했어요. 밥 먹자고 불러놓고 밥상을 뒤집은 건데 뒤집을 밥상은 한 달 전부터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협상하는 척하면서 항공모함 보내고 전투기 재배치하고 작전센터 가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란은 악수하는 손만 보고 있었던 거고요. 참 어지간합니다. 작전 이름이 에픽 퓨리예요. 장대한 분노. 이름부터 작정한 거잖아요. 작전 시작 15시간 만에 하메네이가 사망했어요. 이 남자가 이란을 준 시간이 37년이거든요. 2명의 미국 대통령이 제거하려다 실패했고 이스라엘이 수십 년을 노렸던 인물이에요. 근데 그날 60초 만에 끝난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모사드가 테헤란 교통 카메라를 수년째 해킹하고 있었거든요. 거의 전부를요. 이란이 CCTV를 달아놓은 게 죄다 이스라엘 눈이었던 거예요. 자기 집 안방에 남의 카메라를 달고 10년을 살았던 셈인데 본인들은 몰랐던 거잖아요. 하메네이 경호원들이 매일 어디 주차하는지, 몇 시에 출근하는지, 어느 골목을 다니는지 10년치 데이터가 쌓여 있었어요. 이스라엘 정보 요원이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테헤란을 예루살렘처럼 알고 있었다. 농담이 아니에요. 공격 당일 아침 모사드가 하나를 확인했거든요. 하메네이가 오전 회의에 직접 참석한다는 것. 국방장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최고위 보좌진이 한자리에 모이는 회의였어요. 이 첩보 하나로 야간 공습이었던 작전이 대낮으로 바뀐 거예요. 전투기들이 이스라엘 기지에서 이륙하는 동시에 모사드가 한 가지를 더했어요. 하메네이 집무실 인근 이동통신 기지국 12개를 전부 교란해 놓은 거거든요. 경호원들이 이상해, 뭔가 이상해 싶어서 외부에 전화를 돌렸을 때 전화기엔 그냥 연결 중 신호만 떴어요. 경고 한 통이 안 닿은 거예요. 하메네이는 회의실에 앉아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게 실화인데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거든요. 이륙 2시간 뒤 미사일이 테헤란 지도부 단지를 때렸어요. 폭탄 30발이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이 60초였고 그 60초 안에 37년 권력이 끝난 거예요. 하메네이, 국방장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전원. 근데 이란이 여기서 실수를 해요. 혁명수비대가 역대 최대 규모 보복작전을 개시한다고 선언하고 72시간 안에 중동 12개 나라의 미사일과 드론을 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UAE,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오만도 맞았어요. 오만이 어떤 나라냐면 이란이 미국한테 두들겨 맞을 때마다 대신 중재해주던 나라거든요. 이란이 제일 고마워해야 할 친구. 그 친구한테 미사일을 날린 거예요. 이게 전략입니까? 그냥 화풀이인 거잖아요. 아제르바이잔도 맞았는데 이 나라는 이번 전쟁이랑 아예 관계도 없었어요. 이란 대통령이 대사관까지 찾아가서 하메네이 조의를 표하고 온 나라거든요. 공격받고 나서 이란이 이스라엘이 위장한 거다라고 해명했는데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추하고 비겁하고 역겨운 놈들. 외교 문서에 이 표현이 들어갔어요. 어지간히 열받은 거잖아요. 두바이 얘기를 해야 해요. 인구 90%가 외국인인 도시 함 주메이라 7성급 호텔. 전쟁이랑 제일 어울리지 않는 도시잖아요. 이란이 거기다가 미사일을 날렸거든요. 2월 28일 밤 바다에서 보트를 타던 관광객이 하늘에서 뭔가 연달아 터지는 걸 봤어요. SNS에 이렇게 올렸거든요. 미사일이 발사되기 시작했다. 지하 주차장으로 대피했는데 아이들 포함 수백 명이 있었다. 지금까지 겪어본 것 중 가장 끔찍한 경험이었다. 한국 유튜버도 두바이에서 생방송 중이었는데 카메라에 폭발음이 잡혔어요. 실시간으로 미사일이 하늘에서 요격되는 걸 보면서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이번 방송이 마지막 방송이 아니길 바란다. 이 영상들이 전 세계로 퍼졌고 하루에만 3,400편이 결항됐어요.
세계에서 제일 안전하다던 그 도시가 하룻밤 사이에 전쟁터가 된 거예요. 이란 전략이 뭔지 알면요. 이란 드론 샤헤드 대당 2만 달러거든요. 한 3천만 원이에요. 이걸 막으려면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이 필요한데 발당 400만 달러예요. 60억 원이잖아요. 3천만 원짜리 드론 하나 잡으려고 60억짜리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200배예요. 모기떼로 탱크를 잡는 전략인 거거든요. 모기 한 마리는 손바닥으로 잡으면 되는데 10만 마리가 동시에 달려들면 사람이 먼저 쓰러지잖아요. 여러분이 방공망 책임자면 뭘 먼저 잡겠어요? 드론이요? 미사일이요? 이란은 하루에 샤헤드를 400대씩 찍어내고 카타르는 이 속도면 나흘 안에 패트리엇 재고가 바닥난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입을 닫았어요. 이 공격을 막는 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요. 근데 결과가 이상해요. UAE 국방부 발표. 탄도미사일 174발 중 161발 요격, 드론 689기 중 645기 격추, 요격률 92%. 저도 이 숫자 보고 다시 읽었거든요. 포화 전술을 쓴 상대한테 이 숫자가 나온다는 게 이론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데 숫자가 하나 더 있었어요. 천궁2 단독 요격률 96%. 잠깐만요. 그 방공망 안에 어느 나라 무기가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미국 패트리엇 있고 이스라엘 에로우 있어요. 그리고 한국이 있었거든요. 한국이요? 네, 한국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 한국. 천궁2. 한국이 만든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방어체계인데 UAE가 2022년에 계약했거든요. 10개 포대 중 실전 배치된 건 딱 2개였어요. 처음 실전에 나온 날 96%를 찍어버린 거예요. 패트리엇 1포대가 약 1조 원이고 천궁2는 3천억 원이거든요. 3분의 1 가격인데 실전에서 더 높은 숫자를 찍은 거예요. 동네 신생 치킨집이 개업 첫날 50년 된 프랜차이즈 본점 매출을 넘긴 거예요. 그것도 가격은 더 싸게 받으면서. UAE가 한국 정부에 긴급 연락을 넣었어요. 계약서 납기보다 빨리 줄 수 있냐? 포대가 안 되면 요격 미사일이라도 먼저 달라. 사우디, 이라크, 중동 전체가 줄을 섰어요. 한국한테요. 이란이 186발을 쐈고 드론 800대를 날렸고 전문가들이 막을 수 없다고 했던 그 공격을 72시간 동안 쏟아부었어요. UAE 하늘 한쪽 구석에서 한국 무기가 조용히 96%를 찍고 있었거든요. 이 숫자 보고 솔직히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이상 기적의 한국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따뜻한 인사 한마디 남겨주시면 항상 행운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